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궁금한 점을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0 트롯 어워즈에 패티김 선생과 조용필 씨가 출연할 것인가, 참여할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 이 두 분은 트로트 가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이 두 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큰 줄기, 대중가요의 큰 줄기를 꼽으라 그러면 이미자 선생 산맥이 하나 있고, 패티김이라는 산맥이 있고, 남진 나훈아라는 산맥이 있고, 조용필이라는 네 개의 큰 산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자 씨와 조용필, 나훈아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트롯의 거두이십니다. 하지만 패티김 씨와 조용필 씨는 이분들이 트롯 가수야, 뭐 어느 장르에 속하는 가수야 라고 갸우뚱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대중가요를 60년 넘게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이분들은 트롯이건 뭐건 상관없이 2020 트롯 어워즈에 초청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청은 물론이고 두 분들도 자진해서 나도 2020 트롯 어워즈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패티김 씨는 올해 나이가 83세, 63년간 가수 생활을 하셨고 55주년이 되는 2012년에 은퇴 선언을 하고 8년 가까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계시죠. 이분이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것을 몸소 실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티김 씨는 정말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이시기 때문에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 본인이 내는 목소리에 스스로 한계를 아마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목소리가 우리 인체 중에서 제일 안 늙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스스로 한계를 느껴서 아마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떠나시는 것도 보면은 저는 이분의 프로페셔널한 정신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티김 씨는 그 직업 연예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직업에 임해야 되는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표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한 30년 전에 이미 연예인들은 그냥 목소리로 노래만 부르고 얼굴에 분칠하고 대중 앞에 나타나면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시절, 이분은 헬스라는 운동을 통해서 늘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30년 그 전부터 이분은 자기 체력 관리와 체격 관리를 철저하게 해왔던 분입니다. 무대에 있을 때 그분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드레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 나이 먹으면서도 그 몸에 착 달라붙는 드레스를 입어도 무대에 은퇴하기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만큼 이분은
프로페셔널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바에는 무대를 떠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패티 김씨를 우리는 더 볼 수 없는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분의 그 프로페셔널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패티 김씨는 미 8군 1958년에 미 8군을 통해서 데뷔했다고 합니다. 사실 52년에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둔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그러한 대중 예술 문화가 필요하다 해서 미 8군에서 그러한 공연 무대를 만들었을 때 패티 김씨가 그것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 8군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팝송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나라의 전통 트롯을 그들에게 들려준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팝송으로부터 시작돼서 패티김이라는 그 노래의 장르는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뭐 이별이라든지 우리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이런 노래들은 우리가 전통 트롯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패티김 장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분이 미스터 트롯에 초청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내가 거기 가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은 한국의 대중가요 100년사를 조명해 볼 때 반드시 그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미 씨, 한명숙 씨, 이금희 씨, 이런 분들이 아니시겠습니까? 물론 현미 씨는 아직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현미 씨도 초청되어야 될 분 중에 한 분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그 가요 무대를 전통 트롯에서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패티김 씨는 대중가요를 확장시키는 그런 혁명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초청되어야 되고 초청에 응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가왕으로 불리는 조용필 씨도 미8군 무대를 패티김 씨보다 10년 늦게 1969년도에 미8군을 통해서 데뷔했다고 합니다. 그럼 미8군 출신 무대 밴드 위대한 탄생이라는 밴드로 데뷔를 했죠. 거기에 보컬을 맡았던 분이 조용필 씨죠.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미8군 무대에 맞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조용필이라는 또 고유 장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용필 씨는 정말 노래를 잘하지요. 노래를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빨아들이는 굉장히 외로운 남자, 고독한 남자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서 왠지 우리가 그를 쳐다보면은 저 사람이 고민이 뭘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슴이 아플까? 이러한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조용필 씨 공연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분은 고민을,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역시 본인의 삶은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조용필 씨의 음악은 외로움이 자산이다, 아픔으로부터 나오는 음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용필 씨는 1975년도에 개인 앨범을 발매했다고 그러니까 45년이, 알토란 자기의 음악 생활을 한 건 45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조용필 씨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고 두 번째 정말 인꼬 부부 같은
부인을 만나서 결혼했지만 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더 아픈 그런 삶을,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것 끝에 그 사랑하는 부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본인의 아픔을 치유할 수, 아니면 치유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나면, 아, 나는 참 소중한 일을 했구나. 나는 참 위대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자기를 다독이게 되죠.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착한 사람이야. 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할 수 있을 때 그런 아픔은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용필 씨도 역시 굉장히 목을 많이 써서 노래해야 되는 가수이다 보니 본인의 목소리의 한계를 느꼈음인지 거창하게 은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대중 앞에 아직 몇 년 전에 하긴 했죠. 자주 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이 전통 트로트 가수라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를 확장시키는데 혁명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20 트롯 어워즈에 우리 대중가요 100년을 조명해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설계하겠다는 그 거대한 목적으로 출발하는 2020 트롯 어워즈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미스터 트롯 경연에서도 타 장르부라는 다른 장르의 가수들이 출연해서 트롯을 부르는 그런 무대를 보여줬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름은 트롯이지만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를 하나로 품어내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조용필 씨와 해티김 씨가 같이 출연하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담아서 유튜브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